삼성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저희는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광고 나가는 사이에 채팅창에 고맙다 물결에 예. 저 좀 사실 뭉클했어요. 그렇군요. 네. 고맙다는 말을 저희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좀 자주 쓰면 어떨까요? 고맙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저는 보면서 이 방송만 아니었으면은 정말 그렇습니까? 폭풍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네, 그렇군요. 항상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본부장님도 네.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도 늘 고맙습니다. 감사한 늘 마음 고맙고 있으시잖아요. 늘 고맙고 또 네. 이제 나올 때 아침에 나올 때 힘든 남편을 또 축복해 주신 네. 우리 또 집에 있는 집사람에게 또 네. 고맙다는 인사 전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네. 감사해요. 갑자기 또 이런 얘기 하면 눈물 날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거 불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네, 네. 안석훈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여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훈훈합니다. 네, 자, 훈훈합니다. 오늘은 미국 쪽 자동차 관련된 네. 종목들 그 시총 탑10을 정리해 주신다고 네, 하는데 가장 뭐 높은 건 당연히 테슬라겠죠. 네, 모든 분들이 예상하시는 근데 것처럼. 하시기 전에 혹시 네. 이제 키움이 이렇게 그 투자자분들의 뭘 사고 하는지를 네. 개인 매매. 네,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좀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뭐 리비안이라든 이런 게 잘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MTS에서 하고 HTS에서 예, 그 예.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죠. 예. 늘 테슬라 거의 1위를 오.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리비안이 또 상당히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네. 루시드 그룹도 상장 이후에 계속 높은 순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데이터는? MTS, 아, HTS 네.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어요. 리비안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혹시 루시드는 안 보입니까? 루시드? 루시드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루시드도 상위 10개 종목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내려갔다가 살짝 순매수도 그렇고 매수 매도 뭐 대부분 그러니까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다음번에는 그런 주간 단위나 월간 단위로 해서 그런 종목을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알겠습니다. 키움 그렇죠. 안에서. 네, 그렇죠. 원래 이게 정말 실질적인 순서가 개인 투자자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예탁 결제형 기준으로 한번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해주셨죠, 예. 저희 걸 보여드리기가 아직 아닌 것 같아서 먼저 예탁 결제권 보여드렸고 네. 다음에는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키움전사 분들이 네. 얼마나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는지 그렇습니다. 한번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미국 자동차 시총 탑10 정리하면서 전기차 이야기도 함께 오늘 네. 좀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 1등은 단연 테슬라. 네. 네. 여기 컴퍼니스 마켓 캡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기준으로 이거는 미국 기준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0개 상위 자동차 기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1위는 역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가 1조 원 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냅다 파는 바람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지난 11월 4일 날 1229.91달러 찍으면서 신고가 한번 경신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지금 밀리고 있지만 1000달러는 거의 깨지지 않는 모습을 깨질 것 보였습니다. 같아요. 1000달러 네. 깨지니까 바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000달러를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보여서 장중에. 네네. 그러니까 1000달러를 좀 하방 압력 지지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640만 주, 669억 달러어치를 일론 머스크가 매각을 했는데 기존의 지지난주죠. 주말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윗에서 그 설문조사 할 때 한 10% 정도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네네.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그 테슬라 주식의 10%가 거의 1,700만 주거든요. 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640만 주를 팔았기 때문에 나머지 주식에 대한 추가 매각 여지가 또 남아있는 있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 약보합세를 계속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1000달러 선에서는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 점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 전체 1700만 주 매각 예상
되는 중에 그중에 지금 38% 정도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70%를 62%를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2위가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랭킹을 보면 5위인데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2위입니다. 리비안.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1272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요. 리비안은 지난 11월 10일 수요일 날 상장을 했었죠. 78달러로 공모가로 상장을 했는데 당일날 1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129.95달러 기록하면서 66.6%. 네, 3일 만에. 666입니까? 네네. 수목금 3일 만에 아니 66.6%. 아니 제가 이거 67이라고 할 거예요. 악마를 물리치는 67%. 예. 네, 67% 우연히 상승하면서 치겠죠? 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모멘텀에 가깝다고 봐야 할 거고요.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실적에 기반해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조만간 좀 하방 압력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9월 14일 날 그 R1T라는 차량을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많이 유튜브에서도 이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 픽업 트럭이 이제 양산이 시작했는데 인도는 내년 1월이에요. 목표가 예정이. 그래서 지금 양산을 하지만 거의 어떤 분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루에 차 한 대 만드는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비싸도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죠. 아직은 생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스포츠 유틸리티 비에클이라고 해서 SUV도 내년에 R1S라고 해서 양산할 예정인데 차량은 나와서 많이 팔리고 실제로 운행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루시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 기준으로는 3위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습니다. 920억 달러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GM하고 포드를 앞지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혹자는 이건 너무 오바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모멘텀으로 많이들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혹시나 물리실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당분간 일부 정도는 계속 주가가 강세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가 나오고 현재 구동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좀 살펴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GM하고 포드는 사실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렇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6월 중순에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투자를 2025년까지 한 35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그 이후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 결과는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차량 생산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으로 이제 4위로 이제 포드 모터인데 포드 모터도 779억 달러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이거 작년 요맘때 주가가 7달러, 8달러였거든요. 10달러 이상이 올라오면서 현재 금요일에 조금 빠져서 그렇지 목요일, 수요일엔 2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또 보였었어요. 하지만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하지만 포드는 지난 5월에 F150 라이트닝 요거 발표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세 보였고 그렇죠. 이번 실적 발표 때도 나쁘지 않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계속 가고 있고요. 포드 플러스 계획이라는 걸 발표해서 2025년까지 3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GM하고 포드는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포드가 먼저 300억 달러 투자한다 발표하고 나서 GM이 그 액수보다 좀 크게 하지 않았나. 35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6위가 이제 5위가 루시드 그룹입니다. 지금 그 상장명으로는 루시드 그룹도 702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스펙에서 이제 전환하면서 주가가 또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달 10월 말에 이제 고객 인도, 양산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리비안이 상장되면서 주가는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루시드는 좀 빠졌고요. 목요일에는 또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등락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지금 바로
나 전기차 관심 있어. 뭐 사야 돼? 라고 하셨을 때 너무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건 하락폭을 생각했을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ETF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업체는 국내 투자자분들한테는 생소한 종목입니다. 폴라리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폴라리스는 다목적용 차량, MPV라고 하는 차량이고 오프로드 비에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놀러 갔을 때 제주도도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야외에서 그 2인승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스틸로 되어 바퀴 있는 엄청 네, 큰 바퀴 거. 크고 그런 차량을 만드는 회사예요. 음. 그리고 우리가 스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그렇고 2010년대 들어오서 스키인구가 줄어들긴 하는데 스키장 가시면 네. 그 스노우모빌 그죠. 있잖아요. 네. 그 페트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거 한번 좀 타보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수요가 있나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미국에 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막이나 이런 외진 지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레포츠 즐기는 분들이 많아서 수요가 상당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좀 약간 여기도 부침이 있긴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6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이가 크죠. 얘는 75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피스코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기도 전기차 관련된 그 회사인데 5월 달에 사실 연초에 주가 상승률이 엄청 높았었고요. 작년 말부터 해서 전기차 모멘텀이 올해 초에도 상당했었잖아요. 그때 네. 주가 많이 올랐던 게 피스커, 로즈타운 모터스, 또 그 고2B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카누 이런 회사들 주가가 엄청 달렸었거든요. 1월, 2월 달에. 근데 그때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시오. 지금도.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로즈타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제 기억에 $50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5거든요. 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진 상태예요. 다 올라간 게 아니네요. 종목들이. 실제로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던 기업들은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가총액이 미국 기준으로 상위 10위 안에 로즈타운 모터스, 카누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좀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피스코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폭스콘과 제휴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진짜로 자기들이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폭스콘하고 계약해서 폭스콘이 만드는 쪽으로 했고요. 실제로 올해 말까지 전기차 시제품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근데 초기 생산은 그럼 언제쯤 하면 좋을까? 그럼 예상이면 뭐 올해 시제차가 나오면 내년이면 차가 나오지 않겠어 했지만 회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2023년 말 초기 생산 그리고 2024년에 양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6위 7위죠. 7위 업체가 차량은 실제로 2024년에 나온대요. 그럼 3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이 회사가 또 사실 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실제로 바이톤, 중국의 바이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리루와 니콜라 56억 달러 정도고요. 니콜라는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11월 4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제 트럭 생산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말에 한 25대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위는 카누예요. 현대자동차가 투자했다고 해서 유명세를 탔었고요. 2023년에 전기차 양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의 로즈타운 모터스는 GM에서 그 자동차 공장을 조지아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하려다가 이걸 폭스콘에 넘겼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차 언제 만들어? 라고 했더니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차량 인듀어런스라고 해요. 차 이름도 있어요. 여기는 이미 픽업 트럭 이름이 인듀어런스라고 있는데 생산하고 인도를 원래 내년 2월 2분기에 목표를 했다가 3분기로 밀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어떤 그 생산 일정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이 10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실적 발표했고요. 오늘 루시드 그룹하고 카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해요. 오늘 루시드. 네, 오늘 장마감 후에
월요일 장마감에 루시드 그룹이 실적 발표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3분기 실적하고 주가 동향을 정리했는데 네. 주가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는 4개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포드, 폴라리스. 사실 나머지 6개 회사는 매출이 없어요. 차를 만들지 그러니까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네. 시제차도 겨우 만드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아니 주가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반에 비해서 주가는 대부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실적을 봤을 때 가장 돋보이는 건 테슬라죠. 성장률이 뭐 전년 동기 대비 57% 매출 증가했고 EPS도 145%나 증가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어느 정도 그 주가에 반응하고 있다 보겠는데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는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을 받았고요. 폴라리스는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EPS가 증가한 건 아무래도 공급망 문제 때문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 4개 기업 모두 주가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비안, 루시드, 피스커, 니콜라, 카누, 로즈타운 모터스는 매출이 없다. 이 기업들은 가급적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 정리를 했는데 테슬라는 여전히 좋진 않아요. 최고가 1,400달러까지 기록하고 있지만 최저는 아직도 200달러대입니다. 아이고. 네, 편차가 상당히 크죠. 그러네요. 네, 목표 주가도 현재 평균 목표 주가 850달러인데 지금 주가가 뭐 1,000달러가 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고요. 리비아는 아직 그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아마 조만간 이번 달 안에는 네.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제너럴 모터스 강력 매수, 포드랑 루시드는 매수, 그리고 폴라리스 매수. 근데 피스커가 상대적으로 강력 매수인데 최근에 실적에 따른 투자 의견 업데이트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요거는 의견을 좀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콜라, 카누, 보유, 그리고 로즈타운 모터스는 매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목표 주가 6달러고요. 지금 6달러. 5달러 조금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들고 계신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얼굴에 써 있어요. 네. 우리 저기 안 팀장님 얼굴에 써 있어.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0월에 국내 투자자분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하는 것 중에 테슬라가 1위였고요. 네, 네. 그리고 루시드 그룹이 6위였거든요. 그리고 보유도 1위는 테슬라고 10위는 루시드 그룹인데 네. 테슬라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루시드 그룹은 자동차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운행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차는 물론 테슬라보다 없겠지만 갑자기 배터리가 나간다든지 전기장치가 나간다든지 조향장치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차량의 품질에 대한 문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테슬라도 오랜 시간 동안 사실 힘들었잖아요. 네.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뭐 10달러다 주가가 네. 형편없다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수를 들어가면서 올라왔는데 네. 근데 왜 루시드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업에 관심을 많이 보일까? 혹시 현업에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너무 크지 않은가 싶어요. 기대감이. 네네. 한동안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막 올라왔다가 네. 올해 초에 많이 빠졌는데 5월 달에 6월 달에 포드하고 모터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부터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근데 다른 매출이 없는 기업들은 그 사이에도 계속 발표를 미뤘거든요. 시제품 생산이나 양산 일정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좀 대고 있긴 한데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자꾸 뭔가 기대감을 갖고 투자에 임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네. 몇 년 뒤에 가봐야 테슬라도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실적이 나왔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예. 흑자전을 하고 나서 그렇죠. 엄청나게 그렇죠. 올랐죠. 폭발적인 예. 상승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쪽에 좀 더 포커싱을 두시면 조금 안정적이지 네.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떨어질 때 들어가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고르기가 어렵다면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ETF로 투자하는 게 제일 그렇습니다. 좋잖아요. 어떤 그래서 ETF 있죠? 일단 오늘 4개 ETF 좀 네.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티커를 살펴보면 DRIV, 그러니까 드라이브, 네. 그리고 IDRV, i드라이브, 그리고 KARS, 카스, 그리고 HAIL, 헤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 모두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드라이브하고 아이드라이브는 거의 비슷한데 종목수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카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래 이동 수단, 그러니까 뭐 퓨처 모빌리티라고 해서 드론이나 무인 비행체 이런 부분까지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헤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드론하고 실제로 현재 자동차와 관련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품 이런 기업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실 때 네. 종목수 탑10. 투자하고 있는 거 그리고 탑10 기업의 비율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3분의 1에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분포가 이게 다양한 종목들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이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스는 자동차를 현재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의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전체 46%를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 다임러, GM, 니오, 포드 등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위 종목이 10개가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어비스 버젯 그룹 그리고 테슬라, 포드모터, 샤오펑, 인비디아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보니까 네. 종목이 좋은 게 많네요, 여기. 네, 네. 여기서 보시고 추리면 어떨까요? 내가 투자할지 말지를?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네. 종목을 선택하실 네. 때 이렇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규모가 있는 ETF 중에서 네. 종목을 고르시는 것도 그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어쨌든 많이 올라갈지 봐야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수익률이 어떤지 좀 ETF 별로 비교해 보니까 네. 지금 가장 높은 게 카스라는 네. ETF네요. 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근데 오. 올해 들어서 자동차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았죠. 좋았잖아요. 좋았죠. 포드나 GM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로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부장님께서 보시는 최애 ETF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큰 드라이브를 보시는 게 드라이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네. 짧게 보신다고 하면 앞서 그 수익률에서 나온 것처럼 카스로 카스.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심볼 명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네, 자동차와 관련 기업, 습관적이에요. 예, 이렇게 딱 억지로 만든 듯한 카스를 만들었죠. 네. 카스는 예, 그죠? 칼, 예. 칸데 CAR인데 이거는 KAR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죠. 근데 카스 되게 좋아하시나 봅니다. 카스 맥주요? 사랑하죠. 예. 그렇습니까? 카스 맥주 그래서 맛있죠.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그쵸. 드라이브 똑같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이런 ETF들이 사실은 작년 영업때만 해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운영자산 그렇죠, 규모가 그렇죠. 예. 별로 안 커서 카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리스트에 안 올라왔었어요. 너무 작아서. 근데 그 사이에 많이 운영 규모 엄청 시가총액이 늘어났네요. 올라온 상황이에요. 아직 여전히 작지만 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시가총액이 늘어났고 운영자산 규모고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거는 드라이브. 네. 예, 드라이브가 드라이브.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많다라는 점 여러분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기차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해서 오늘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요 내용을 자료를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PD님 요 자료도 저희 게시판에 올라올 수 있나요? 예, 잠시 후에 PD님이 네, 좀 다른 네. 일을 하시는 관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 3% 자료 올리는 글 안에 그렇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